네, 5학년 친구들, 예, 오늘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문제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몽골의 침입에 맞선 고려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니, 거란이 침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3번이나 침입했는데, 몽골이 또 침입을 했어요. 아, 고려는, 외세 우리나라 침입이 많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몽골은 몇 번 쳐들어왔을까요? 예, 그래요. 몽골은 무지막지하게 7차 침입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예, 거란 3차 침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몽골은 7번이나 침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거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침입을 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나라가 조공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란한테 바치는 거죠. 뭐 금, 은, 뭐 인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 예물에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뭐 100명, 막 뭐 여자 뭐 200명, 막 이런 식으로 사람까지 바치고, 예, 그렇게 해서 거란과는 이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잘 지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몽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칭기즈칸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징기스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칭기즈칸 이 사람이 몽골이 유목민들이에요.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고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침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 유럽까지 포함해서 저기 페르시아를 지나서 동유럽까지 뭐 헝가리, 폴란드 이런 데까지 원나라가 다 몽골이 이제 원나라라고 원제국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나라라는 걸 세워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다, 그다음에 인도, 지금의 인도 땅도 다 원나라에게 정복을 당했던 그런 전 세계에서 아무튼 역사상 제일 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원나라. 예, 그 몽골의 침입에 대해 고려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에는요, 몽골 침입이 끝나고 나서 무신 정권이라는 게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 중에는 문신과 무신이 있거든요. 문신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무신은 장군들인데, 이 장군들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물론 왕은 고려의 왕인데 장군들이 이 나라의 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내쫓고 그렇게 하고 무신들이 한 100년간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허수아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 다툼이 항상 일어나고, 우리 예전에도 계속 배웠지만 왕권이 약해지면 나라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은 뭐 세금도 많이 걷고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70년 고려는 무신 정권이 들어선 후 무신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고 많은 세금을 걷어 혼란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고려 북쪽에 위치한 몽골은 대제국으로 성장하여 고려를 위협하고 무리한 물자를 요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잠깐 보면요. 선생님 사회과보다 잠깐 볼게요. 요 지도가 필요한데, 요 지도가 필요해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몽골 괄호 쳐놓고 원이라고 돼 있죠, 그죠? 거란은 없어졌어요. 거란은 왜 없어졌냐면 이 여진족 때문에 없어졌어요. 여진족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진출을 하거든요. 여진이 이제 금나라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쪽을, 우리 고려의 북쪽을 그렇게 쭉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몽골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사라졌던 거란족이 고려로 쳐들어와요. 어디 숨어 있다가 퍼져 있던 거란족이 고려로 쳐들어와. 고려가 그걸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처리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몽골이랑 같이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여몽연합군. 고려할 때 여자랑 몽골할 때 몽자랑 여몽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란을 이게 쫓아내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그냥 지냈는데, 이제 몽골이 고려 너 이제 우리들한테 잘 갖다 바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했더니 고려가 알겠다 했을까요? 예, 처음에는 알겠다고 안 했죠. 예,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쳐들어오게 된 계기는, 몽골이 주장하는 건 몽골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서
막 무리하게 요 사신이에요, 요 사신. 막 무리하게 물자를 더 많이 바치고 뭐하고 하시오 막 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압록강 근처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구실로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는 분명 고려의 짓이다. 고려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실 몰라요. 자, 고려의 무신 정권은 처음 몽골군이 침입해오자 몽골과 가까이 지내기로 하고 군대를 철수하게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1차 침입입니다. 1차 침입. 1231년에 몽골의 1차 침입인데요. 이 1차 침입 이후로 1차 침입 때 몽골이 좀 고생을 했대요. 예, 여기 지도에서 보면 여기 우리 귀주 보이죠? 귀주. 여러분들 강감찬 장군 귀주 대첩 있잖아요. 여기 박서라는 장군이 한 달 동안 여기서 버텼대요. 이 성을 지켰다는 거야, 이 귀주를. 그래서 몽골이 한 달 동안 한 달이나 걸리니까 이렇게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잘 지내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예,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래서 몽골의 침입에 대비했어요. 왜 강화도로 옮겼을까요? 자, 지도에 보면 강화도는 여기 있는 섬이죠. 강화도 가본 친구도 있을 텐데 강화도는 섬이에요. 몽골이 이 초원에서 말 타고 다니는 기마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쪽에 강화도 이 섬에 가려면 지금은 뭐 다리 건너가지만 그때는 다리가 없었으니까 배 타고 가야 되고 막 갯벌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왕실이랑 뭐 다 간 거죠.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려가 이제 몽골이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2차 침입은 1232년 바로 다음해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김윤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승려예요, 승려. 스님이에요, 스님. 이 처인성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용인이거든요. 몽골군과 맞서 싸워서 적장 살리타 이게 장군 이름인가 봐요. 예, 몽골의 살리타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이제 장군이 자기 대장이 죽으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김윤우라는 사람은 또 여기 이거는 이제 5차 침입 얘기거든요. 5차 침입 얘기인데 1253년에 충주성을 포위하자 김윤우 장군은 노비문서를 불태우며 힘을 합쳐 싸운다면 관직을 내리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성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몽골군을 막아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 여기 보면 충주면은 여기 있거든요. 충주가 이 충주에서 김윤우라는 사람이 또 거기서도 5차 침입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총 30년 동안 7번이나 침입을 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7번. 자,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려는 몽골의 오랜 침입으로 국토가 황폐해졌으며 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몽골 6차 침입에 관련된 이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요, 포로로 잡힌 남녀가 20만 명,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몽골군이 지나가면 모든 마을이 잿더미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황룡사 구축 목탑 등의 문화재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몽골의 침입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할 만한 게 고려 대장경입니다. 고려 대장경. 우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고려 대장경? 여러분 팔만 대장경 들어봤죠? 예. 원래 있는 건 고려 대장경인데 이게 대구에 있는 부인사라는 곳에 여기 대구에 있는 부인사라는 절에 고려 대장경이 있었어요. 근데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대장경이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다시 대장경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 대장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합천으로 옮기게 되죠. 해인사로. 그렇습니다. 이 팔만 대장경은 뭐냐면 불경이죠, 불경. 그래서 부처의 힘으로 나라의 이런 어려움을 몽골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강화도에서 팔만 대장경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고려의 문화유산 배울 때 더 잘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랜 전쟁으로 지친 고려는 결국 몽골과 화해를 했습니다. 항복이죠. 항복입니다. 1270년에 항복을 했어요. 우리 1차 침입이 1231년이니까 지금 항복을 한 게 결국엔 40년 만에 항복을 했네요. 예. 무신 정권이 무너지자 다시 개경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항복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몽골이 원하는 조건 다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시킨 대로 하겠다. 라고 항복을 한 거예요. 예. 하지만 나라는 뺏기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러나 무신 정권의 사병부대였던 삼별초는, 그러니까 무신 정권에서 어떤 이제 뭐 역할을 하는 뭐 치안 유지나 이런 역할을 했던 삼별초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는 고려 조정의 결정에, 고려 왕실의 결정에 반대해서 몽골에 대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별초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삼별초의 여기 이동과 항전을 보면 파란색, 처음에는 이제 강화도에 있었어요. 강화도에서 이쪽 진도로 삼별초가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궁궐과 성도 쌓고 왕도 자기들이 뽑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몽골에게 항복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왕도 자기들이 뽑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 이동할 때 배가 1000척이었대요. 1000척. 그리고 따르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별초와 그 다음에 몽골군한테 원한이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아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나중에는 제주도까지 옮겨서 끝까지 항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보면 이 삼별초는 결국 누구와 싸웠냐면 몽골이랑만 싸운 게 아니라 고려군이랑도 같이 싸웠어요. 예. 고려 입장에서도 이제 이거 뭐 자기들끼리 왕도 만들고 이건 이제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랑 몽골이랑 힘을 합쳐서 삼별초를 소탕했다고 합니다. 근데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하고 반대하고 대항한 건 어떤 의미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싸웠다는 거 좋고요. 아무튼 졌어요. 지고 몽골이 시키는 대로 이제 무조건 하는 걸로 따르게 됐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몽골이 엄청나게 간섭을 하게 되고 고려는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나라의 힘이 점점 기울어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아주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배를 받았다기보다는 간섭을 받았다는 게 맞죠. 자,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영상 길어서 미안해요.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길었어요. 예, 잘 보고 내일 만납시다. 안녕.